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20살 준우의 방에는 컴퓨터 화면에 푸른빛만이 희미하게 떠돌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손에 쥔 것에서 희미하게 풍겨오는 라일락 비누 향이 그의 불안한 심장을 더욱 요동치게 만들었다. 그는 27살, 새아버지의 딸이자 그의 누나인 지수에게서 나는 익숙한 향이었다. 부모님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지 사흘째, 집은 고요했고 준우의 은밀한 공간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비틀거리는 발걸음이 복도를 따라 그의 방 쪽으로 다가왔다. 술에 취한 듯 나른한 지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준우야, 자니? 문이 느리게 열리고 불현듯 방 안으로 쏟아지는 복도 불빛의 준우는 놀라 몸을 굳혔다. 그의 손에 든 것이 허둥지둥 침대 밑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취기 어린 눈으로 방을 스캔하던 지수의 시선이 그의 움직임을 따라갔고 이내 침대 아래로 떨어져 있는 분홍색 레이스 조각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서서히 커지더니 취기가 가시는 듯한 싸늘한 시선이 준우에게 향했다.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준우의 심장은 마치 망치질이라도 하는 듯 격렬하게 고동쳤다. 침묵 속에서 지수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그녀가 발을 헛디뎠고 준우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았다. 찰나의 접촉, 그리고 술과 놀라움이 뒤섞인 충동 속에서 두 사람의 경계는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난 준우는 어제의 일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묘한 죄책감과 함께 침대에 남아있는 라일락 향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준우의 방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힌 듯했다. 그는 간밤의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라일락 향은 여전히 공기 중에 머물러 있었고 그것은 죄책감이자 동시에 묘한 잔상처럼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거실로 나갔을 때 지수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굳이 준우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정적 속에서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쨍하게 울렸다. 준우는 아침 식사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느꼈다. 어제 괜찮았어? 준우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지수는 아무 대답 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찻잔의 매끄러운 표면을 불안하게 더듬는 모습이 준우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냥 잊어. 지수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으스러질 듯한 아픔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준우의 마음에 더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과연 잊을 수 있을까? 그는 어렴풋이 간밤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알코올의 혼미함 속에서 피어난 알 수 없는 감정의 불꽃, 혐오감과 함께 밀려오는 낯선 열기. 지수는 식사를 마치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지나갈 때 섬유 유연제와 어제 맡았던 라일락 향이 섞인 냄새가 준우의 코끝을 스쳤다. 그는 혼자 남겨진 식탁에 앉아 깨진 거울 조각처럼 산산조각 난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쳤던 혼란스러운 그림자가 자꾸만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번에 부모님이 집을 비울 때 이 침묵은 어떻게 깨지게 될까? 며칠 후 부모님은 다시 한번 짧은 출장을 떠났다. 집안을 감도는 공기는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지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퇴근했고 준우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어색함은 묘한 이끌림으로 변해갔다. 저녁 식사 후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준우는 용기를 내어 그녀 옆에 앉았다. 텔레비전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드라마의 배경음악만이 흘러러 나왔다. 누나, 괜찮아?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괜찮을 리가 없지. 하지만 괜찮아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준우는 그녀의 불안한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지수는 놀란 듯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미약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집안은 다시 그들만의 공간으로 변해갔다. 텔레비전 불빛이 두 사람의 옆모습을 비추고 서로의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섞였다. 간밤의 기억이 다시금 아릿하게 떠올랐다.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 그리고 혼란 속에서 피어나는 묘한 열기. 지수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그녀는 준우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리고 그날 밤 금지된 그림자는 다시 한번 그들만의 공간에 드리워졌다. 다음 날 아침 준우는 이제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후로 부모님이 집을 비울 때마다 그들만의 은밀한 시간은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죄책감과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점차 서로의 존재가 심연 같은 외로움을 채워주는 유일한 빛이 되어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늦은 밤 거실의 낮은 조명 아래에서 둘은 함께 차를 마셨다. 준우는 지수에게 특별히 아끼는 찻잔에 늘 차를 내어주었다. 새하얀 도자기에 은은한 들꽃 무늬가 그려진 찻잔이었다. 지수는 그 두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직장에서 겪은 피곤한 일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속내를 준우에게 털어놓았다. 준우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가벼운 농담으로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지수가 잠 못 이루는 밤에 부엌으로 내려왔을 때 준우는 이미 식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위해 따뜻한 허브차를 준비해 두었다. 누나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서. 그 작은 배려에 지수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밤하늘의 별들을 세었다. 별빛 아래에서 준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지수는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내면을 공유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고요한 심연 속에서 준우는 때때로 밀려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비밀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감정의 끝은 어디일까?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점점 더 짙어지는 사랑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오면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세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듯했다. 지수는 다시 직장인으로서의 삶으로, 준우는 대학생으로서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서로만을 아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농담을 던지자 준우와 지수는 동시에 서로의 눈을 피했고 그들의 어색한 미소는 부모님의 눈에는 그저 사이좋은 남매의 모습으로 비춰질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 내면의 경계선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지수의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서 준우의 스웨터를 발견했다. 지수야, 준우 스웨터가 내 방에 왜 있니? 어머니의 무심한 질문에 지수는 얼굴이 새빨개졌고 준우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 그냥 세탁하려고 가져다 놨어요. 지수가 서둘러 변명했지만 어머니의 눈초리는 어딘가 미심쩍은 듯했다. 그날 밤 준우는 지수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나, 너무 위험하지 않아? 이러다 들키면 어떻게 돼?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알아, 준우야.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너 없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공허해.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고 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지수에게 잠시나마 안정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비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들은 과연 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어느 날부터 지수는 사소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메스꺼움, 평소와 다른 피로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기복.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녀의 불안감은 점차 커져갔다. 준우는 그녀의 안색이 좋지 않았던 것을 알아채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누나, 혹시 어디 아픈 거야?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의 따뜻한 걱정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어느 저녁 부모님이 외출한 사이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테이블 위에 놓인 달력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숨과 함께 그녀의 손이 배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차가운 예감이 들고 있었다. 손을 떨며 욕실로 향한 지수는 조용히 문을 잠그고 서랍 안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을 꺼냈다. 여튼 노을빛이 욕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고 그 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다. 몇 분 후 테스트기의 두 줄은 선명하게 지수의 눈앞에 떠올랐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그녀의 손에서 테스트기가 떨어지며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욕실을 가득 채웠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그녀는 절망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준우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지수의 손에 들린 테스트기를 본 순간 준우의 세상은 일순간 정지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시고 눈빛은 깊은 혼란과 함께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누나, 이게 무슨...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지수는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욕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의 벽이 드리워졌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준우의 혼란은 곧 격렬한 보호 본능으로 바뀌었다. 그는 지수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 어떻게 할까? 지수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다. 준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누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옆에 있을게.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있었다. 그 밤, 둘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실의 벽은 높았고 사회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가족의 반대, 주변의 비난, 모든 것이 그들을 짓누를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눈 속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함께 새로운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보았다. 그들은 결국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이 아이를 낳고 함께 헤쳐나가기로.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을 때 집안은 한순간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비명과 아버지의 절규가 집안을 흔들었지만 준우와 지수는 굳건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 서로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결정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미쳤다. 말도 안 된다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가족들은 충격과 분노로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준우와 지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단단해졌다. 차가운 시선과 속삭이는 소문 속에서 그들은 기적처럼 자신들만의 성을 쌓아갔다. 그들의 사랑은 비난의 폭풍을 뚫고 더욱 견고해졌다. 결혼식 날, 그들은 조촐하게 식을 올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된 서약의 순간이었다. 지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미소를 띄었고 준우는 턱시도를 입은 채 긴장했지만 행복한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결혼식은 축하보다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가득했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준우는 문득 몇 년 전 그가 늘 차를 내어주었던 들꽃무늬 찻잔을 떠올렸다.
그 찻잔은 이제 그들의 새집 선반에 고이 놓여 있었다. 평범한 찻잔이 그들의 고요한 대화와 깊은 감정을 담아냈듯이 그들의 사랑 또한 세상의 편견을 넘어선 특별하고 진실한 것이었다. 사랑해, 준우야. 지수가 준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해, 누나. 아니, 여보. 준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들은 이제 남매가 아닌 부부로서 그리고 곧 부모가 될 두 존재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히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세상의 편견에 맞선 용기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두 사람의 숭고한 선언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